매일 이걸 마시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잔이 몸속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무리 좋아도 잘못 썼으면 몸속의 독으로 변합니다. 3가지 음식,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음. 지금부터 올바르게 먹는 법을 시작합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마음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진짜로 몸을 망치는 건 잘못된 섭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아침, 제게 이서윤 67세이라는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혈압이 치솟았고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으로 가족이 놀라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블루베리와 우유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고 그걸 늙지 않는 비결이라 믿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자녀들마저도 블루베리는 기억력에 좋고 심장과 혈관에 좋으며 노화를 막아준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스무디를 마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아프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와 전해질 균형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약 때문도 기존 질환 때문도 아니라 식습관의 문제라는 것을요. 식단을 하나하나 물어보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늘 건강하게 먹어요, 선생님. 아침에는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를 넣어 마시고 저녁에는 오이 샐러드를 먹어요.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일절 안 합니다. 얼핏 들으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 그녀의 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속의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의학 세미나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오직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잘못된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안토시아닌은 단백질과 유당, 락토에스, 즉 우유 속 주요 성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이면 안토시아닌의 구조가 변형되어 항산화 작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 유로피언 저널 업 뉴트리슨의 연구에서도 우유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활성생리 작용의 최대 80%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아시아인에게서는 소장에서 젖당분의 효소, 락테이스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50세 이후의 몸은 우유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복부, 팽만, 가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간과 신장은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며 당과 단백질의 잔여물을 처리하느라 2배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건강을 위해 마신 한 잔의 스무디가 오히려 몸속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또 다른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김민준, 58세,
시 부산에 사는 은퇴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미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고 거기에 파인애플 몇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려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위통과 불면증 그리고 불안정한 혈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위는 산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점막이 자극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산성이 강한 과일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등을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5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산도가 강한 음식들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하고 결국은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증가하는데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죠. 그래서 식후 괜히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수면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은 수축하고 신장은 피로해지며 뇌의 산소 공급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한국인들은 젊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고 저녁엔 차가운 샐러드를 먹고 혹은 아침 식사를 과일 주스로 대체하곤 하죠.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흡수 능력은 떨어지고 신장의 혈액 여과 속도는 느려지고 당과 지방, 산성 음식에 대한 반응은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블루베리 스무디라도 우유나 산성 과일과 함께 먹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해질 불균형이나 경미한 신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불안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스스로 몸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러니 다음번에 블루베리를 꺼내 스무디를 만들 때 그 안에 우유나 오렌지 주스를 넣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혈관, 신장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블루베리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능을 2배로 높여주는 세 가지 좋은 친구.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냥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배울 겁니다. 올바르게 먹고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그리고 나이가 60세든 70세든 100세가 되더라도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스스로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전문의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나쁜 음식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음식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어지러움, 불면, 심지어 알아채지 못한 채 신장 손상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야기, 우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한국 분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흔히 보는
잘못된 조합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듣기에도 헬시해 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노년기 영양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이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7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춰야 할 안토시아닌이 사실상 거의 작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쁜 점은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저당분의 효소락타아제가 부족한 분들, 특히 50세 이후의 많은 아시아인에게 이 조합은 복부 팽만, 가스, 가벼운 설사를 유발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부하를 겪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에 사는 정현수 61세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분으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를 마시며 저녁에는 야채 샐러드로 가볍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옆구리 통증과 다리의 가벼운 부종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고 만성 염증의 신호가 보였습니다. 스무디에서 우유를 빼고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바꾸자 2달 만에 신장 기능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잘못된 식사 조합이 슈퍼푸드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범하는 실수는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 아스코르비나스라는 효소가 있어 블루베리 속 비타민 C를 흡수 전에 분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색감이 다양할수록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블루베리, 오이, 토마토, 심지어 감귤류까지 한데 섞어 과일 샐러드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같은 항산화 과일의 비타민 C를 40, 60%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위험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가 장기간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쉽게 손상되며 혈류가 떨어져 고혈압이나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과일을 많이 먹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눈이 쉽게 피로하고 혈관이 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블루베리와 오이를 한 접시에 꼭 같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한지수 55세라는 여성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블루베리에 샐러드를 먹는데 왜 피부가 어둡고 쉽게 피곤할까요? 식단표를 보자마자 오이, 감귤, 블루베리 더하기 요거트라는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이를 분리하시고 블루베리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3주 뒤 그분은 이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한결 가볍고 잠도 깊이 자고 피부도 훨씬 밝아졌어요. 건강은 때로 약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몸의 생리 리듬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블루베리와 가장 위험한 조합을 만드는 음식, 파인애플입니다. 디톡스 주스나 스무디에 파인애플을 넣는 것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흔하지요.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파인애플과 블루베리의 조합이 위험, 위식도 역류, 간과 신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지만 블루베리의 유기산과 만나면 위산 HCl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즉, 밤 시간대에 블루베리 파인애플 스무디를 마시면 휴식해야 할 위를 2배로 일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혈류가 흐트러지고
간의 해독 부담이 커지며 마지막에는 신장이 더 빠르게 혈액을 거르도록 몰아붙입니다. 이 습관이 오래가면 대사장애, 불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태호 70세 어르신에게서 그 예를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파인애플, 시금치로 그린 주스를 만들어 드셨지요. 그런데 최근 검사에서 간 효소와 혈중 요소, 질소 요레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식단에서 파인애플만 분리했을 뿐인데 6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조각 파인애플이 몇 달이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요. 소유에 아슈나시나우 시로마그.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체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는 약만 처방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게 음식은 삶의 첫 번째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먹을 줄 알면 여러분의 몸 자체가 최고의 진료실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기억력을 높이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은 압박을 받으며 뇌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세 가지 적, 우유, 오이, 파인애플을 이해하셨다면 자연히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블루베리는 무엇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완벽한 새 친구, 즉 신장과 심장의 이롭고 숙면, 기억력, 활력까지 돕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른 영양 지식을 대체할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신호에 꾸준히 귀 기울이는 습관보다 더한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아침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우유와 함께 마시고 있지 않은지, 과일 샐러드에 오이를 습관처럼 섞어 먹고 있지 않은지, 피곤할 때마다 블루베리 파인애플 주스로 각성을 노리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세요. 몇 주 안에 달라질 겁니다. 피부는 더 맑아지고, 잠은 더 깊어지고, 기억력은 또렷해지고,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유호진 블루베리의 완벽한 동반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 안쪽에서 진짜로 젊어지는 길입니다. 꼭 보세요. 50세 이후의 대부분이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을 이미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작지만 강력한 이 과일의 완벽한 동반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올바르게 조합할 줄 알면 음식은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천연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디테일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나나는 정말로 블루베리의 절친입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블루베리 속 항산화 물질들이 장 점막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 여러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바나나 같은 자연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량이 단독 섭취 대비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환자 이서윤 씨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유를 넣은 블루베리 스무디 때문에 야간 혈압 급상승을 겪었던 분이죠. 제가 레시피를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우유 대신 오트밀크로 바꾸고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더해 아침 이른 시간 공복에 가볍게 마시도록요. 단 3주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두통이 줄었고 오후에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재검에서도 혈압과 신장 기능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나는 블루베리의 효과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칼륨을 공급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국, 찌개, 김치 등 염분 섭취가 많은 50, 70대 한국인에게 바나나는 자연스러운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바나나 반 개만 곁들이세요. 그 작은 습관만으로도 심장이 더 안정적으로 박동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두 번째 친구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저는 요거트를 소화기계의 보디가드라고 부릅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비오틱라는 유익균이 수십억 마리 들어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고 비타민 흡수를 높이며 내장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이 유익균들이 위산으로부터 안토시아닌을 보호해 주어 몸이 이 귀한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중장년 한국인에게 흔한 고민이 소화불량이나 만성변비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채소는 섬유질을 주지만 장 운동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유익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에 그릭 요거트를 조금만 곁들이세요. 소화가 편해질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어느 가을 아침, 박지우 72세 어르신이 내과 외래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우 총명하신 분으로 예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설명해 드린 뒤 그분은 매일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그릇 드시기 시작했고 가끔 치아씨드를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3달 후 재진에서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 제자들 이름이 다시 떠올라요. 오랜만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처음입니다. 인체는 정말 경이로운 네트워크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 순환이 좋아지며 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기억, 사고, 감정이 전반적으로 더 투명해집니다. 하루 한 그릇의 요거트와 몇 알의 블루베리가 여러분이 찾고 있던 자연산 기억력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 그리고 블루베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견과류. 그 중에서도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갈 뿐 아니라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노화의 큰 원인을 완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가 떠오릅니다. 6주 이상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최대 25%까지 향상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만나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악기가 같은 선율을 연주할 때 소리가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최도윤 66세이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고지혈증과 무릎 통증이 있었죠. 저는 아침 식사를 빵 플러스 커피에서 블루베리 한 줌, 호두 몇 알, 한 부가당, 아몬드 우유 한 잔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5주 만에 검사 결과 혈중 지질이 20% 감소했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맑아지고 짜증이 줄었고 잠이 깊어졌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루베리, 바나나, 요거트, 견과류는 50대 이후
건강을 위한 완벽한 사중주입니다. 역할도 명확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바나나는 흡수 보조,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 강화, 견과류는 좋은 지방으로 에너지 안정화,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레시피를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블렌더에 블루베리 한 줌, 약 30-40알,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오트밀크 또는 아몬드 우유 200ml, 호두가루 1스푼을 넣어주세요. 20초 정도 곱게 갈아 바로 마십니다. 더 상큼하게 드시고 싶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 2스푼과 작은 얼음 몇 개를 더해도 좋습니다. 이 한 잔은 천연 보약처럼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심장, 신장, 뇌가 동시에 영양을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60세 이후에 제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몇 주만 꾸준히 이어가도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숙면을 하고 아침에 머리가 맑게 깨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어떤 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마다 마시는 장수약 같아요.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적은 블루베리나 견과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성과 이해에서 나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먹을 때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이 스무디를 밤에 마셔도 될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밤에는 피하세요. 밤에는 위와 신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정화될 수 있도록 두세요. 이 대가 대개를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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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블루베리 몇 알만 단독으로 드세요. 저녁은 보충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의학에서 때로 단순함이 지혜의 정수가 됩니다. 블루베리, 바나나, 요거트, 견과류로 구성된 단출한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과일과 오이를 함께 먹지 않는 아주 작은 습관이 수년간의 피로를 피해 가게 해줍니다. 제 환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야간 고혈압을 겪었던 이서윤 씨, 신장 기능이 약했던 정현수 씨, 기억력을 회복하고 있는 박지우 어르신까지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를 믿고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건강이 정말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것에 대해요.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께 3일 샘플 식단을 공유하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기억을 또렷하게 하길 원하는 50대 이상을 위해 저와 한국 영양 전문가들이 함께 설계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균형 잡혀 있으며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신 가이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부전, 뇌졸중,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현명한 식사법을 진짜로 알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편을 놓치지 마세요. 저, 의사 유호진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래 살기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유롭고 맑게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전문의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과일에 불과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몸을 안에서부터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일상에 맞고 실천하기 쉬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일 샘플 식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는 제가 50세 이상의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수면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약 없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계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한 끼씩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스스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줄 시간을 주세요.
첫째 날, 목표는 가볍게 해독하고 신장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더하기, 바나나 반 개 더하기, 무가당 오트밀크 200ml로 스무디 한 잔을 만들어 드세요. 원하시면 무가당 요거트를 약간 더해 부드러움을 더해도 좋습니다. 이 한 잔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멸치다시로 낸 미역국, 그리고 데친 시금치에 약간의 구운 호두를 곁들여 드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과 간을 부드럽게 보강하는 식사입니다. 저녁은 가벼운 메뉴로 고구마 죽 또는 묽은 녹두 스프에 사과 몇 조각과 블루베리, 오 유과를 곁들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 소화기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첫날 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날, 목표는 장내 균형 회복과 자연스러운 에너지 상승입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요거트 한 그릇에 블루베리를 섞고 치아씨드를 살짝 뿌려 드세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블루베리가 만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뚜렷이 증가합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밝은 피부와 건강한 장을 위해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 고등어 구이, 그리고 오일을 뺀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하세요. 가볍고 항염 효과가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따뜻한 물에 생강 몇 조각과 꿀을 곁들여 마신 뒤 블루베리 5알과 아몬드 약간으로 간단히 드세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며 뇌를 이완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쉬워졌다면 신장과 신경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날, 목표는 에너지 재충전과 기억력 회복입니다. 아침에는 익숙한 스무디, 블루베리, 바나나, 오트밀크에 곱게 간 오트 1스푼을 추가하세요.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뇌에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현미밥, 닭가슴살 수육, 그리고 데친 시금치에 저염, 간장, 된장, 소량을 곁들여 드세요. 식사 후 블루베리 몇 알과 구운 호두 한 줌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저녁에는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쥐, 조, 밀레토, 죽에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돕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3일이 지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복부가 가벼워지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예전보다 말을 잘 듣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충분히 자면서도 피곤하지 않으며 아침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몸이 늙어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로 먹는 60세는 잘못 먹는 40세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의 과학입니다. 언젠가 전주에 사는 70대 부부가 내원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고혈압, 아내분은 불면을 호소하셨죠. 두 분이 이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바나나 오트 스무디, 점심은 현미, 저녁은 가벼운 곡물죽. 2달 뒤 두 분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스로 밤에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창밖 바람 소리만으로도 잠이 솔솔 와요. 원나머민다 하샤른.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환자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걸 꾸준히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꾸는 것도 훌륭한 출발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작은 읍면 단위든 고층 아파트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한 끼가 10년 뒤의 몸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아낀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먹는 일처럼요. 마치기 전에 아주 짧지만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몸을 이해하고 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호를 남겨주세요. 생활 속에서 쉽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지혜와 주도성으로 함께 건강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며 신장을 회복시키는 식품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젊은 의사들도 쉽게 접하지 못한 비밀들까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애 끝까지 건강하고 맑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하세요. 거기는 평생 머무를 유일한 집입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겁니다.